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내부를 향한 쇄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 각종 이해충돌 행위와 부동산 불법 보유 등 올 한 해도 경남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는데 이마저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난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해 피해자를 2번 울렸습니다. 사연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당내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갑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인 위주로 구성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선 출근 첫날인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더 거세게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통합을 위해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신당 창당을 예고한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만료 예정이던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최대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18일에 구속돼 4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 어제 오후 검찰에 출석했지만 혐의와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류 의원들에 대한 헌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취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면서도 당의 승리를 위한 헌신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 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내부를 향한 쇄신의 경고로도 해석되면서 당내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해 국민의힘 역시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친윤, 중진 희생 요구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긴 셈입니다. 경남의 3선 이상의 중진은 5명,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재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서일준 의원도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김기현 전 당대표를 옹호하며 주류 희생을 거부한 모양새가 된 일부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 신인격인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발빠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현역 의원들과 차별화를 꾀합니다. 강력한 쇄신,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게 의지가 표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경남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KBS는 올 한 해도 유권자들이 뽑은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이들의 자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은 징계와 법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의회 3선의 김봉남 의원, 김 의원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공사와 용역 등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남편 소유 회사의 수십억 원대 비상장 주식 공개를 누락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수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합니까? 빨리 안 가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재산 공개 누락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기 수의 계약에 대해 의령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도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김해 씨와 창녕군 일대에 보유한 농지 2필지 8,000제곱미터를 들여다봤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은 농민단체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을 뻥을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양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그리고 감시, 논평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이 되고 지방자치의 자양분이 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는지 KBS는 2024년 새해에도 한층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미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남부 항구 도시를 공습해 러시아 해군 함정이 파손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기차역을 공습해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남부 항구 도시 페오도시아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 흑해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호를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Але все ж таки робота зроблена колосальна, великий десантний корабель знищено. І, власне, поповнив він, власне, той флот, який очолює зараз крейсер «Москва». 크림자치공화국은 이번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했고 러시아 국방부도 자국 함대의 파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전선에서 거센 반격으로 맞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공습한 날 저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기차역을 공습했습니다. 당시 기차역엔 피라민 1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Складний день. Щойно була доповідь щодо обстрілу Херсону. Російський удар по залізничному вокзалу. Евакуаційний поїзд. Всі служби зараз на місці.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마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10,000명의 소도시 마린카는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공세를 펴오던 곳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자국 병력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각을 인정했습니다. 요충지에서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양측 모두 병력 충원 등을 통해 장기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달 초까지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무기 거래를 지속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 위성 사진에서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꾸준히 러시아 선박이 드나들며 선적 컨테이너 수백 개를 실어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포착된 것은 지난 9일로 나진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컨테이너선 앙가라호가 싣고 간 화물을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8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모두 북한 사람들로 리창호 정찰총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개인 8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8명은 북한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 등을 거래하며 핵 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김숙희 등 북한 해커그룹의 배우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기술 탈취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박용환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전 주중국 북한 대사관 서기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펜시스템스 평양 소속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북한산 무기와 관련된 물품을 거래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펜시스템스 평양은 위장회사를 통해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올해 들어 12번째,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번째로 발표된 독자 제재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 기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 재고에 있어서나 국위 선양에 있어서 큰 자욱을 새긴 위대한 전환의 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올해 북한의 당 국가정책 집행 상황 총화, 내년도 투쟁 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상황과 내년도 국가예산안 등 6개의 주요 의정이 상정됐습니다. 수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 규모가 20%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A씨 공장에서 마스크 8만 장을 압류했고 경매를 거쳐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권 씨는 보관 중이던 마스크 절반인 4만 장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용의자는 A씨의 친족인 B씨. 사기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랄까요? 이게 사기 오빠한테 또 사기당하고. 하지만 절도 피의자 B씨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은 벌금 300만 원.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이 19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80박스 중에 40박스가 없어졌다 했는데 왜 7박스밖에 없어진 걸로 당신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도난 물품은 마스크 4만 장이었고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2만 7천 장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천 장만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 한 달치 분량을 토대로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포함한 겁니다. 우리 담당자는 이제 CCTV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던 건 같은 것 같아요.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외상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오늘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해군 정복을 입고 임명식에 참석한 이 교수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과 군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적에 납치됐던 석혜균 선장과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를 살려내고 되게 안 좋아요.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몸이 열려 있어요. 응급의료 전용인 닥터 헬기 도입과 중증 외상센터 확장에 앞장섰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여전히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병동 간호사들이 증원이 안 되고 비행할 간호사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괴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군 정복 차림으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교수직을 휴직하고 내일부터 20과목 570여 병상 규모의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일합니다. 국방부는 이 교수가 외상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군 의무 분야에 적극 기여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의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항공전력을 환자 후송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갑판병으로 입대했던 이 교수는 해군 함정에 한 달간 동승하는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며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조언해왔습니다. 이 교수는 병원장 임명과 함께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중단 위기 진해 500원 식당 겨울방학에도 밥 짓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해 500원 식당이 십시일반 모인 시민 후원금 덕분에 겨울방학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남 도민일보 박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8월 풀뿌리 언론 K를 통해서도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고 전했었는데요. 이 진해 500원 식당 이번 겨울방학에 다시 운영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해 500원 식당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문을 엽니다. 지난 8월 풀뿌리 언론 K에 소개될 때만 해도 겨울방학 운영이 불투명했는데요. 경남 도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되면서 기부금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모였는데요.
개인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만 3,350만 원에 달합니다. 5천만 원이면 3년 동안 무리 없이 500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0원 식당 관계자들은 다시 문을 열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밥값으로 받은 500원은 또 다른 곳에 기부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30만 원을 전달했고 올해 여름에 모은 60만 원은 지역 취약계층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500원이라는 가격에는 작은 비밀이 있는데요. 500원 식당 운영 초기만 하더라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찾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돈을 내고 먹고 싶다고 해 이후부터는 소액이지만 밥값으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500원 식당은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인 만큼 평소에도 아이들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500원 식당을 운영하는 블라썸 여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기 중 주말에라도 식당 문을 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500원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500원 식당 운영비 자체가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은 필수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이들 대부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봉사 참여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원 식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박신 기자였습니다. 다음 경남신문입니다. 예산 영원, 문 닫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 불법 브로커 활개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을 돕는 경남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도내 거점센터 3곳이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관련 고충 상담도 해온 만큼 문을 닫으면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칠 거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과 교육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산신문입니다. 밤에는 아름다운 포토존, 낮에는 해양환경 심각성 홍보라는 제목입니다. 통영시 해양환경교육센터가 통영 내죽도 공원에 통영 오비도 출신의 최한진 조각가가 제작한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트리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굴 껍데기에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실천 약속을 적고 해양 쓰레기 트리를 장식하는 이벤트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밤에는 포토존으로, 낮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성신문입니다. 빈집터 쌈지 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 빈집 정비, 마을 주차장 조성까지 한 번에라는 기사입니다. 빈집터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이렇게 마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빈집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마을 내 주차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주택 밀집 지역과 주차장 필요성을 검토해 현재 6곳인 쌈지 주차장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2026년까지 위성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를 지원하고 평가에 필요한 장치 관련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은 2034년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밀한 위치와 시각 등을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특화 안심숙소 4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과 호텔 남강,
진주 뉴라운 스테이 호텔과 진주 게스트하우스 등 4곳입니다. 진주시는 숙박업소 신청을 받아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보안시설 등을 평가해 안심숙소를 선정했습니다. 함양군이 모레 함양읍사무소에서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 고시 등이 진행됐으며 설명회에서는 주민 보상 절차와 실시 설계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합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함양읍 용산들 일대 11만 3천 제곱미터에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의료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2027년 말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KBS 진주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진주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올 한 해 KBS가 예산 감시와 권력 견제에 충실한 뉴스를 보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경남 서부권 의료원 설립 등의 현안을 자세히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박상홍 예비 후보입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용호 예비 후보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 후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밀양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류진하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동방문화대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특임교수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을,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려도 이웃을 향한 온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창원광장 사랑의 온도탑 지금 48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남을 가치 있게 희망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한 4년 연속 100도를 초과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올해 목표 금액을 삼았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나눔 캠페인을 펼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102억 1천만 원이 저희들 모금 목표 금액이고 현재 온도가 48도라서 사실 조금 많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중반 정도 왔는데 48도가 많이 저조한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사실 12월이 훨씬 더 열기가 많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부에 대한 열기도 이때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시점이라서 현재 온도가 70도 정도 돼야 내년 1월 말까지 캠페인을 펼쳤을 때 무난하게 목표 금액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상태라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부, 기업 기부 이렇게 분야가 있을 텐데 어디가 좀 부족한가요? 지금은 개인, 기업 모두 다 전반적으로 기부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익명으로 기부하는 이름 없는 산타 올해도 어김없이 전달해 오셨다고요? 네, 지금 7년째 이름 없는 산타가 기부를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저희들 사무국 앞에 돈이 들어있는 박스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 6천만 원 가까운 성금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요. 또 손수 귀하게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배고픔이 없는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좀 지원해 주시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고독사가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기부해 주신 금액이 6억 원이 넘거든요. 경남에서 개인 기부자로서는 누적 금액이 가장 많은 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 따뜻한 분이시고 저희들도 이 소중한 성금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열심히 투명하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목표액이 한 108억 정도 됐었고 올해 이제 102억 1,000만 원 목표액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경남에서 모아진 성금은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00%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정들 중에도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의료비나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 긴급 지원 사업도 하고 또 월동 난방비라고 해서 겨울철엔 또 월동 난방비도 지원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운영비는 받지만 그 나머지 정말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기능 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지원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 정산서도 받고 평가도 해서 정말 경남 도민분들이 주신 소중한 성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기업과 개인들에게 기부를 위한 독려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한 해를 거의 끝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부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십시일반 조금 더 많이 모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7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야산 2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석대와 진화장비 11대, 진화대원 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한림면과 창원시 동읍을 잇는 국도 14호선 김해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합니다. 이 구간은 길이 7.3km, 왕복 4차로로 2007년 착공해 올해까지 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해시는 새 도로가 진영 신도시 주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도 25호선과도 연결돼 김해에서 창원까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원의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로 교통체증과 불편이 잇따르자 공사 상황에 맞게 신호 운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BRT 공사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통행시간이 37분에서 54분으로 10여 분 늘었고 또 퇴근 시간대에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원대로 우회 등을 안내했습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김해와 밀양, 양산 등 동북권역에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보건소와 협력해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북권 위기개입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위기개입팀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자살 위기 등의 상황에서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520차례 출동했습니다.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K 경남은행에서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K 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여성 마을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피고인이 평소 선의를 베푼 마을이장을 살해한 데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함안군 한 마을이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위기 가구의 복지 확대를 위해 신규 정책 5건을 추진합니다. 신규 정책은 내년부터 사천과 김해, 의령 등 주거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클린버스를 운영하고 경남 행복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5, 60대 독거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10가구에 반려로봇을 보급하고 장애인의 치과 검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버스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탁한데요.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함안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사천이 영하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산청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겠고 주말인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금 열기가 높아지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사랑의 온도와 자선냄비, 기부모금 등 기업과 시민의 모금이 줄면서 모금단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아무리 추운 그늘도 햇살이 비치면 온기가 도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어려운 인생엔 큰 빛이 되어 추위를 녹일 것입니다. 지난해 기부하셨던 기업과 시민들이 있다면 올해도 온정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